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생활 속의 보일 법칙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일 법칙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의 생각 열기 영상에 나왔습니다. 내 풍선 하면서 이제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죠. 엄청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표현이네요.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풍선이 크기가 점점 작아져 보여. 아니야, 멀어져서 작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멘트. 이 풍선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 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압이. 얘를 이렇게 바깥쪽에서 기압이 작용해요. 그러면 풍선 사이즈가 요만큼의 부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에서도 이러한 기체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얘가 위로 올라가면,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체 압력, 즉 대기압이 작아져.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요 사이즈가 크기가 작아져. 이렇게 작게 얘를 눌러. 그러면 안쪽에 있는 녀석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전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은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안에서는 기체 압력이 요 놈의 요 화살표의 길이가 똑같거든 사실은. 근데 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얘가 부피가 커지는 거야. 얘가 왜? 이 안에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니까. 아래쪽보다 위쪽이 이 안에서의 압력, 바깥에서의 압력은 작아져. 잘 들어야 돼. 기체 압력이 요 녀석이 위로 가면 작아져. 작아진다고 내가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기체 압력이 얘가 작아졌네? 나를 외부에서 누른 압력이 작아지니까 얘가 커져. 부피가 충돌 횟수가 같더라도. 그럼 얼마만큼 커지느냐?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커져. 아시겠죠? 위로 갈수록 대기압이 더 작으면 부피는 더 커져. 그러니까 풍선 안에 있는 압력, 기체, 풍선 안쪽에 있는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 자꾸. 왜냐면 바깥쪽이 작아지니까 내부 압력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 부피가 커져. 우리 알죠? 그럼 풍선 안에 압력이 작아져. 대기압도 작아지면서 압력이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자꾸 커지겠죠. 그래서 외부와 같아지는 압력 수준으로 계속 풍선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얘들이 더 커지는 순간 풍선은 얇게 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뻥 터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될까? 터진다.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은 대기압이 낮아지면서 풍선 속 기체 압력이 작아져.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바깥쪽의 압력이 낮아지면 풍선 속의 원래의 기체 압력은 요만큼 있었다면 위로 가면은 그만큼 얘가 밀어 제끼면서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은 작아진다고 그랬죠?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커지다가 언젠가는 결국 터지게 된다. 자, 이게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비행기가 지금 위쪽에 날아가는 거네요. 그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위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하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체 압력을 어느 정도 고도 하에서는 1기압보다 낮게, 1기압이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와. 그죠, 우리?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 안에 어차피 기압이 낮으니까 외부 압력과 기체 내부 압력 차이가 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1기압보단 적게 하는데 보통 0.7기압 정도에 맞춰줬는데요. 근데 이 비행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기체 압력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1기압에 맞춰 놓을 거 아니야. 여기는 낮은 기압,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0.7기압에서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페트병이 이제 부피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밑으로 내려오면 압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 그렇지? 외부에서 공기들이 가만두질 않아. 자, 기체 0.7기압이면은 여기도 0.7기압이고 내부도 0.7기압이 맞춰져 있어요. 생각해봐. 근데 이게 내려오면 이 안에는 0.7인데 밖에는 1기압이야. 그럼 1기압인 쪽에서 여기는 뭐야? 기압이 낮네? 내가 1이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밀어 제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찌그러지겠지. 우리가 이런 거는 실험해 볼 수 있어. 간단한 이치로 집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페트병에다가 집에 한번 실험해 봐. 여러분 집에서도 공부하는 거. 페트병은 우리 열이 약하잖아. 조금 뜨거운 물 있죠. 따뜻한 물.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한 물을 여기다 담아. 뚜껑을 열어놔. 물을 따로 물을 버리고 여기를 뚜껑을 닫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머물렀을 때는 공기 입자가 원래 이 페트병 안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칠 팔 일곱 8개가 있었다. 8개. 그럼 이게 따뜻한 공기가 여기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이 8개 있어야 될 공간에 따뜻하면 아우 너무 더워 저리 가 해가지고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얘들이 요거 한 4개만 남거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이 따뜻하게 물이 들어갔다가 여기 온도를 데펴 놓으면 기침 입자가 활발해져 갖고 움직여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한 4개밖에 안 남게 돼. 그리고 문을 꽉 닫아 놨잖아. 그럼 어떻게 돼? 밖에는 8개 있어야 될 공간인데 여기 4개만 차지하니까 얘들이 시기를 하는 거야. 뭐야? 니는 공간이 지금 4개밖에 없는 거야? 네, 들어가야지. 하면서 나중에 얘가 식으면은 찌그러지게 되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야. 이거 꽉 막아야 되겠지. 그런 내용 한번 실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수압이 하나 나와 있어. 수압. 우리는 이거 앞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압과 관련된 얘기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원래 공기가 한 1000km 되면, 공기층이 1000km 된다고 그랬지. 대기권이. 이게 지구라면 지표면에서 1000km의 공기가 막 이렇게 공기가 다 있는데 대부분은 이 아래, 대륙권 안에, 이제 3학년 때 공부하게 되죠. 2, 3학년 때. 이번에 공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1000km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이불이라고 해서 공기 이불. 와, 누르겠지, 그지? 공기도 무게가 있다고 그래서 무게. 공기 무게가 있다고. 누르면, 이 되게 단면적당 누르는 힘, 그게 바로 우리는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실험적으로 봤더니 공기가 1000km가 누르는 그 압력은 마치 이 무게가 어떤 무게가 똑같은가 봤더니 물 10m, 물기둥 10m. 10m.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 1m, 1m 요 넓이를 물기둥이 10m가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 공기기둥 1000km나 물기둥 10m나 똑같아. 이게 1기압이야. 그러면 이게 물 안에 들어가면 10m만 내려가도 1기압이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여기가 해수면이면 여기가 1기압이지. 이미 공기가 누르는 거니까 1기압. 10m 아래는 물기둥이 10m 들어오니까 이제 1기압 플러스 1기압에서 기압으로 말하면 얘는 2기압 정도 되는 거야. 10m면. 근데 이게 뭐 20m, 30m, 10m 또 내려가고 10m 또 내려가고 또 10m 내려가고, 그럼 이게 한 40m 내려왔다. 그럼 이 지점은 거의 5기압 정도 되는 거야. 와, 압력 많이 느껴지겠지? 그럼 누르는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찌그러져야지, 줄어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거꾸로 얘기한 거야.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 물이 누르는 압력이 낮아져. 당연하지. 그러니까 물방울이 물 속에 들어있는 공기방울 입장에서는 뭐야, 나를 누르는 게 자꾸 압력이 낮아지네? 그럼 부피가 커져야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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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가 커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물방울이 여기에 크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내용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맞지요? 그냥 요거는 뭐 요런 내용들은 다른 학년에서 공부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수압은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다. 기압은 그렇지, 공기기둥이 누르는 압력이다. 단위 면적당 누르는 압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이용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게 에어맥스라고 하는 신발이야. 이게 나이키는 없네. 여기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에 보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 공기 주머니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체중으로 누르잖아. 그럼 땅바닥도 반작용으로 누르잖아. 그럼 얘가 압축돼요. 압축. 그럼 이게 이제 압력이 세지면 이 공기 부피는 줄어들면서 더 이상 압축이 안 되게
이 공기 기둥이 외부의 압력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치? 부피가 큰 녀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밟으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공기 위를 누르는 기분으로. 그래서 딱 누르면 쿠션이 쿵쿵쿵쿵 얘가 들락들락들락들락 하면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운동화 밑창의 공기 주머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자동차가 있어.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느냐면 이 탱크잖아, 탱크. 그죠? 선생님이 잠깐만 그 내용적으로 우리 이제 아이패드에서 해야 될 자료 중에 에어맥스 여기 신발 하나 있죠. 여기 이런 신발에 보면 여기 에어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CNG라고 돼 있어. CNG라고 Compressed Natural Gas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CNG는 압축 공기다. 압축 내추럴 천연가스다.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압축 천연가스. C가 compressed, 막 압축된 natural gas란 말이야. 압축이라는 건 벌써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잖아. 기체가 원래 여기 기체잖아요. 근데 압력을 가해서 기체 부피를 줄이는 거야. 원래 이제 LNG는 liquefied natural gas라고 그래가지고 LNG는 액체로 만든 거야. 기체를 원래 액체로 이렇게 영하 162도 정도로 해가지고 액화시킨 거야. 근데 그거보다는 부피가 조금 커. CNG는 한 3배 정도 커. 근데 압축 기체라고 해서 얘는 액체는 아니야. 기체란 말이야. 기체를 압축시켰을 뿐이야. LNG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CNG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뭐 액화시키면 돈 들어가야 돼. 압축해야지, 탱크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어려운데 이런 면에서는 압축 천연가스는 좀 돈이 덜 들어가니까 압축 천연가스를 많이 이용하죠. 이렇게 통에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가스통 고압이라는 고압.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줄겠지. 기체는 원래 부피가 큰데 이 녀석을 압축시켜갖고 기체를 얘들은 원래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싫어하잖아. 원래 자기 에너지 많으니까. 근데 강제로 그냥 따닥따닥 붙여놓은 거야. 기체를. 액체인 듯 액체 아닌 기체 같은 너지. 너무 그냥 막 압축시켜 놔가지고. 이게 우리 가스를 압축시켰다. 보통 메테인 가스를 얘기해. 메테인. 우리가 메탄가스라고 하는 거. 천연가스야. 밀도로 말하면 비중으로 말하면 0.5니까 공기보다 훨씬 더 가벼워. 얘들은 그냥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실생활의 제목이 우리가 실생활 속의 보일 법칙이잖아. 우리는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뭐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해 본 거지. 근데 아까 봤지만 운동화 밑창도 하나 예가 될 수 있고 압축 천연가스도 압력을 이용한 예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건 뭐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막 이게 공기를 집어넣은 폴리에틸렌 그 공기방울 주머니, 또는 뽁뽁이도 뽁뽁이. 공기를 빡빡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비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배달 오면 택배 오면 이런 거 손으로 땅땅 터트리는 그 맛에 의해서 터트리는 학생들 있잖아. 공기를 이 비닐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 택배할 때. 그렇게 포장하면 어떻게 돼? 물건을 내가 이 공기 주머니로 싸면은 외부에 압력이 가더라도 이 물건에게는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얘들이 공기의 탄성 때문에 그래. 압축을 해놔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기를 일단 집어넣으면 빵빵한데 외부에 힘이 가해더라도 압축되더라도 부피는 약간 줄더라도 탄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물건에 그죠? 흠집이 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죠.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어떤 애는 장난으로 물고기를 잡았어. 낚시로. 물고기 뱃속에는 물고기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물고기 뱃속에는 불에라는 게 있어. 불에. 이 불에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해서 뜨고 가라앉고 하는데, 사람이 낚시해서 이 물고기를 수면 위로 꺼내잖아. 이렇게 수면 위로. 그럼 수면 위로 오면은 여기에 막 2기압, 3기압, 4기압 이렇게 된 상태에서 버티던 물고기가 수면으로 나면 기압이 작아져. 압력이 작아져. 위로 오면. 그치? 압력이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야지. 그럼 이 부피 불에가 이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의 불에가 부피가 커지면서 터져버려. 펑 하고 터져지.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많이 경험했을 거야. 우리가 뭐 산길, 높은 산에 가면 자동차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엘베를 타고 막 갑자기 고층 아파트로 올라간다든지, 그럼 우리 귀가 먹먹해져. 이유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지는데 우리 귀 내부 압력, 내이에서 공기가 이 압력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귀 밖에 기체 상황이 압력이 낮아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우리 몸의 체내에서 귀 안쪽에 있는 공기들이. 그러면서 먹먹해지는 거지. 그럴 때 보통 침을 삼킨다든지, 그렇죠? 하품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면 압력이, 내위와 외의 압력이 같아져서 먹먹해지는 게 해소돼. 이게 뭐 올라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 급히 내려오는 거나 높은 산에서 막 500m 산 정상에서 막 자동차로 막 급히 내려올 때 기압 차이로 인한 귀의 먹먹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뭐 폐호흡인데, 여기 지금 이 사람 나와 있잖아. 이 사람 아마 뭘 먹다가 기도가 막혔을 거야. 기도가 막히면 이게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명치가 있는 이쪽에다가 양쪽 손으로 주먹을 잡고 뒤에서 이 명치를 하기서 위로 팍 힘을 가하면서, 때리란 얘기 아니라 이렇게 힘을 가하는 느낌으로 위로 이 사람을 밀치면 우리 흉곽 내의 폐 부피가 작아지겠죠. 압력이 왜 가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부풀었던 이 폐가 외부의 압력이 가해진 부피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통로로 기도 끝에 막혀 있는 얘를 이 줄어든 공기가 뿅 하고 뿜어내는 거지. 그지? 이런 압력을 이용한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먹는 건 뭐가 있냐면 스트로가 있어. 스트로 빨대 있지, 빨대. 그지? 입을 대고 쭉 빨아들이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입속으로 들어와. 그럼 원래 빨대 안에 있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사라지면서 압력이 작아졌어. 그러니까 물들이 생각할 때, 음료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만 얘들이 여기 비어있다, 무주공산이야, 가보자.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거야. 압력 차이로. 대기는 누르지, 얘는 빨아들이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지. 뭐 스프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다. 요렇게 생긴 통에다가 요렇게 놓고 앞에 포스를 놓고 내가 뭔가를 여기서 압축을 해가지고 픽 누르면 공기가 이쪽으로 샥 빠져나가. 그럼 이쪽에 있는 공기도 같이 빨려 나가면서 이 스트로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져서 이 안에 내부의 액체들이 빨려 올라와서 뿜어져 나오는 게 스프레이야. 뭐 이런 것들은 뭐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지. 압력의 차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피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요 정도만 하자. 그죠? 일상생활에 뭐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인데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한번 가볼게. 높은 산에서 과자의 봉지의 부피가 커진다. 일단 부피가 커지는 변화를 냈다는 얘기는 부피와 압력은 달라지잖아. 반대잖아. 반비례. 부피가 커지는 곳에는 압력이 작아진다는 말이 나와야 돼. 즉 낮아진다. 커진다. 낮아진다. 그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온도가 일정할 때. 근데 높은 산에 가면 온도가 낮아지거든, 사실은. 밑에보다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러려니 해야지. 그지? 온도는 일단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야. 근데 높은 산으로 가면 온도도 낮아져. 요거는 지금 보일-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고등학교 때 나오는 여러 가지를 PV는 nRT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을 이제 보일-샤를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온도는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야. 중학교 1학년인데 뭐, 그죠? 이 정도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 방울이 기포라고 그랬죠? 수면에 가까워지면 뭐가 작아진다고 그랬어? 그렇지, 압력이 작아지잖아. 그 압력이 작아져. 반대,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잖아. 그럼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 현상, 1번, 2번 같은 내용이잖아. 아까 내가 이건 얘기했어. 하임리법이라고 그래. 하임리법. 선생님들 맨날 우리
CPR 연수를 해야 돼.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심장 마비된 사람들, 또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씩 상기시키는 의미로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임리라는 사람 이름인가 봐요. 하임리법에 의해서 뒤에서 복부를 위쪽으로 강한 힘으로 쳐 올린다는 의미는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의미야. 순식간에 쳤다가는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쳐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 끌어올리면 부피를 줄인다는 얘기죠. 흉곽의 부피, 폐에 있는 부피를 좀 줄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부피를 줄이면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인다는 의미지, 압력을 가하니까 부피가 줄어들어. 부피가 줄면 줄어든 통로,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 통로에 막혀있던 음식물이 튕겨져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뭔가 쇠구슬을 놨는데 이 부피를 줄여봐. 이렇게 그럼 공기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 평, 이거 총알처럼 튀어나온다. 막힌 기도를 막고 있는 음식물이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대표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자동차가 있는데 승용차에 보면 에어백이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에어백. 그래서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 빵 터져. 그 사람이 머리에 충격을 가하면 좀 보호하는 거죠. 충격 완화 장치로. 그렇잖아? 이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더라도 부피가 이렇게 찌러지면서 더 이상 줄어지지 않게, 부피가 줄어지지 않으면서 이 앞에 있는 단단한데 머리가 들이받지 않도록 사고를 났을 때, 사고를 당할 때 사람을 보호하는 게 에어백이잖아.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